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예제 데이터셋 중에서 그 식사를 하고 난 손님들이 얼마의 팁을 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244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아주 큰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는 없죠. 전 시간은 무엇까지 했느냐 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구조로 생겼고 숫자들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 성별과 같은 카테고리 변수들은 컬럼들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찾아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성별 팁의 평균을 성별로 팁의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남성 손님들이 주는 팁과 여성 손님들이 주는 팁이 차이가 있을까? 성별로 팁의 차이가 있을까?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남성 손님들의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되고 여성 손님들의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남성들이 팁을 더 많이 주는지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팁을 더 많이 주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남성들의 팁의 평균과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들의 팁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으면 성별로 팁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되셨습니까? 혹시 남성들의 팁의 평균 찾으신 분? 얼마 나오던가요? 여성들의 팁의 평균은?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죠?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그 손님 숫자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선 남성 손님들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남성 손님을 먼저 찾으려면 성별 컬럼을 봐야죠. 이렇게 성별 컬럼을 보고 거기에 있는 값이 무엇이면 메일 아니면 피메일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문자열로 메일, 피메일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남성 손님들의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 남성 손님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팁 컬럼에 무엇을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3.08이 나왔네요. 3.08.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 무엇인 female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female인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찾으면 성별 컬럼만 볼까요? 성별 컬럼만 보면 전부 다 female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죠?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을 찾으면 돼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83. 그래서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3달러 정도를 팁으로 주고요. 여성들은 대략 한 2.8달러 정도를 팁으로 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 물론 팁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뭐 남성들의 팁의 최대값과 여성들의 팁의 최대값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평균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뭐 남성들의 팁의 최대값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선 조건에 맞는 녀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성별이 그죠? 이게 성별이란 뜻이죠. 성별이 무엇과 같으면 남성이랑 같으면 여기에서 무슨 컬럼? 팁. 그리고 최대값.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남성 중에서는 팁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은 10달러예요. 10달러. 그런데 여성 쪽에서 볼까요? 팁스. 그 다음에 조건은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컬럼? 성별 컬럼. 액값이 뭐랑 같으면 female과 같으면.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 무슨 값?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최대값. 죄송합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비교해보니 둘 다 똑같은 최대값으로 비교해봐야 되겠죠. 네. 남성은 팁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은 10달러. 근데 여성은 팁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은 6.5달러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찾았습니다. 최소값도 비슷한 방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어요. 성별 팁의 평균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 번에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 사용하면 되겠죠. 값이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여기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만. 조건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남성인 경우에 팁의 평균,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 팁의 평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만들면 되겠죠. 요일이라면 목요일에 팁의 평균, 그 다음에 금요일에 팁의 평균, 토요일에 팁의 평균, 일요일에 팁의 평균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문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씩 출력하지 말고
그러니까 숫자만 딸랑 3.0, 2.8 이런 식으로 간단 출력하지 말고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출력하고 싶어요. 자,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했었던 방법이 반복문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반복문을 이용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 유니크한 값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을 거예요. 자, 유니크라고 하는 메소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성별이라고 하는 성별 컬럼에 중복되지 않는 값들. 성별 컬럼에는 뭐밖에 없다? female과 male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별 컬럼은 유니크가 무슨 뜻이에요? 유니크한, 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female이라고 하는 값과 male이라고 하는 값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몇 개다? 카테고리가 두 개의 오브젝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를 반복문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s in tips 성별 unique 프린트 해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female, male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성, 남성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 팁의 평균을 유니크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팁 평균 이렇게 할까요? 팁 평균?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팁 평균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 어떻게 하면 돼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컬럼? 성별의 컬럼이 무엇이랑 같으면 여기 유니크한 값과 같으면 성별 컬럼의 유니크한 값과 같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female이 되겠고 두 번째는 male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 팁 컬럼의 무슨 값? 평균값을 계산하면 되죠. 맞아요? 아니면 단계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할까요? 단계를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부분집합.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팁스 성별 컬럼이 값이 무엇이랑 같으면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부분집합은 남성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집합은 여성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for, s, in, e, 매일, 그 다음에 매일 요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을 꺼내면 유니크한 값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면 female이 되니까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female이 오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무슨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S가 뭐가 돼요? male이 되는 거죠. S가 male이 되면 여기에 오는 게 male이 오는 거죠. 그럼 부분집합이 무슨 부분집합이 돼요?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되겠죠. 거기에서 팁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에서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 무엇을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거를 출력해주면 된다죠.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프린트하면 될까요? 우선 성별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게 성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그냥 바로 출력할까요? 팁의 평균 그냥 이렇게만 출력을 하죠. 성별 그 다음에 옆에다가 팁의 평균. 자 해보면 피메일 팁의 평균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83. 아까 위에서 우리가 구한 거 맞죠? 피메일의 팁의 평균은 2.83. 그 다음에 메일의 팁의 평균은 3.08. 3.08.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성별 구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 구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럼 그 성별 구분 집합에서 성별 팁 컬럼의 팁의 평균을 계산을 한 거고 여기서는 결과를 출력을 한 거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단계별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면 남성들의 부분 집합. 거기에서 컬럼 선택하고 그 다음 메서드 호출해서 평균 계산한다. 이게 우리가 한 거죠. 되셨어요? 자, 이거를 반복문을 안 쓰셔도 돼요. 자, 지금 알려드리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팁스라고 하는 컬럼에서요. 팁스라고 하는 컬럼에서 데이터 프레임이죠.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룹 바이. 메서드입니다. 그룹 바이 메서드는요. 제일 처음 첫 번째 아규먼트 이름이 바이예요. 바이. 여기에는 무엇을 넘겨주시면 되냐면 설명을 좀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줄게요. 볼게요. 파라미터는 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문자열이다 뭐 그런 게 없죠. 레이블이 올 수가 있고 레이블들의 리스트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매핑이 올 수도 있고 펑션이 올 수도 있고 레이블이 올 수도 있고 레이블들의 리스트가 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레이블 하나를 줘도 된다는 얘기야. 레이블 하나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룹을 묶어줄 컬럼 이름. 그룹을 묶어줄 우리가 무슨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을 거예요? 무슨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는 거죠 지금? 성별, 그죠? 성별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그룹이 나오겠죠. 남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올 거고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결과를 보면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성별 무엇을 계산할 거예요? 팁을 계산할 거죠. 팁. 왜? 무엇을 계산할 거예요?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딱 나와요. 위쪽에서 우리가 작성한 방법이 요거 한 줄로 끝납니다. 오히려 출력하는 모습이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됐죠. 그죠? 어떻게? 성별이 남성 3.08, 여성 2.83 이라고 출력도 더 깔끔하게 출력을 해줘요. 자, 이게 그룹 바이 연산입니다. 그룹 바이 연산. 어렵지 않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로 그룹을 지어서 그룹별로 팁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게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잖아요. 컬럼을. 그룹별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쪽 못하셔도요. 위쪽 못하셔도 요거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거는 제가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포문을 가지고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룹 바이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데이터 프레임 있죠. 팁스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전체 요렇게 생긴 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얘가. 그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전체 몇 개가 있냐면 244개의 로우가 있어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는 여러 개의 행들도 굉장히 많은 행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도 아까 뭐 7개였나요? 7개의 컬럼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행들도 여러 개가 있고 컬럼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중에 컬럼 하나가 뭐였었냐면 컬럼 하나가 성별이었어요. 성별.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어디다 쓸까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성별 컬럼에는요. 메일이라고 들어가 있기도 하고 피메일이라고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죠? 메일이라고 들어가 있기도 하고 피메일이라고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어떻게 나눠주냐면 성별 컬럼이 그러니까 로우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로우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컬럼의 개수는 그대로. 성별 컬럼이 전부 메일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성별 컬럼이 전부 피메일로만 이루어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줘요. 여기까지가 그룹 바이예요. 이해되세요? 그룹 바이가 하는 역할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성별 컬럼이 남성인 부분 집합과 성별 컬럼이 여성인 부분 집합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줘요. 이 과정을 한 거죠. 자,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한 거예요. 팁은 위쪽 부분 집합에도 팁이 있고요. 아래쪽 부분 집합에도 팁이 있어요. 여기도 팁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컬럼이 있어요. 여기도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위쪽에서도 팁이 나오고 아래쪽에서도 팁이 나와요. 거기에 무엇을 계산하겠다? 요 팁들의 무엇을 계산하겠다? 평균 계산하겠다. 그럼 하나가 더 있죠. 아래쪽에도 부분 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팁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요? 두 개의 값을 하나로 묶어줘요. 묶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시리즈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죠. 남성들의 평균과 여성들의 평균. 거꾸로군요.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남성들의 평균 얼마, 여성들의 평균 얼마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두 개를 합쳐줘요. 이렇게. 이게 그룹 바이 연산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 일을 했죠. 제가 포문에서 한 게 딱 그거 아니에요? 부분 집합을 만든다. 부분 집합 안에서 계산을 한다. 계산한 결과를 출력한다. 합쳐서 출력을 하는 거죠. 계산한 결과를. 네. 이게 그룹 바이 연산의 방식이에요. 이제 코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반복문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복문은 모르시더라도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별로 나누겠다.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별로 나누겠다. 그 그룹별로 컬럼을 선택을 하겠다. 그룹별로 컬럼을 선택을 하겠다. 컬럼에서 메서드를 호출해서 컬럼에서 메서드 호출해서 통계 값을 계산하겠다. 결과 출력은 합쳐서 이 두 개의 값을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를 합쳐서 출력을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한 번 더.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해볼까요? 흡연 여부별로 팁의 차이가 있을까?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산해 보면 될까요? 흡연 여부별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일별 팁의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무엇을 계산해 보면 될까요? 요일별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요일별로 팁의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용하시면 한 줄로 딱 끝나요.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 줄로 하는 것만 딱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폼은 이용하지 않고. 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뭐예요? 팁스. 자,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룹을 묶으면 될까요? 무슨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묶어주면 될까요? 흡연 여부. 맞습니다. 흡연 여부가 스모커라고 컬럼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 선택하자? 우리는 뭘 계산할 거예요? 팁의 평균 계산할 거예요. 쉽죠? 흡연 여부별로 그룹을 묶어서 팁의 평균을 계산하면 돼요. 팁은 팁스. 그죠? 아, 팁이었나요? 팁. 죄송합니다. 팁이죠. 네. 여기에 평균 이렇게 계산하죠. 아까 그 흡연 여부가 두 개밖에 없었죠. 흡연 yes와 흡연 no 두 개밖에 없었죠. 차이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흡연 여부별로는 팁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까 성별로는 팁의 평균의 차이가 약간 있는 거죠. 3.0과 2.8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로우가 몇 개가 있을까요? 로우가 244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룹 바이를 한다는 얘기는 네. 여기 전체 244개가 있는데 그룹 바이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부분 집합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부분 집합으로 어떻게 쪼갠다? 부분 집합 몇 개 나왔어요? yes와 no. 부분 집합 2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 부분 집합은 뭐냐 하면 여기 아마 컬럼 중에 하나가 스모커였을 거예요. 스모커. 여기가 전부 yes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 집합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스모커 컬럼이 전부 no라고 되어 있는 yes와 no라고 되어 있는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거기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요. 그죠? 그럼 위쪽 부분 집합에도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 아래쪽 부분 집합에도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값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무엇을 계산해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무엇을 계산합니까? 평균을 계산을 해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무엇을 출력하죠? 무엇을 계산하죠? 평균을 계산을 해요. 이 두 개를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로 합쳐요. 두 개의 평균값을 하나의 무엇으로 합칠까요? 시리즈로 합쳐주는 거예요. 하나의 시리즈로 합치면 여기가 스모커 yes, 여기가 스모커 yes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스모커 no가 되는 거고 여기 값들이 하나씩 있게 되겠죠. 그게 여기 출력한 모양. 이게 그룹 바이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부분 집합으로 나눠준다. 부분 집합별로 통계값을 계산해서 그 두 개를 다시 하나로 합쳐준다. 그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게 그룹 바이예요. 그룹 바이.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팁스 점 그룹 바이
자, 여기서는 by에다가 요일이니까 맞아요. day예요, day. 네, 벌써 말씀해 주셨군요. day 그리고 팁. 팁의 평균. 요일이 몇 개가 있었나요? 요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어요. 그죠? 요일별로 팁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2.7, 2.7, 2.9, 3.2. 이렇게 보면 무슨 요일에 알바 뛰는 게 팁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일요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룹만 묶어서 평균만 계산해도요. 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거의 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룹을 하나로만 묶었는데 성별, 흡연, 여부, 별, 팁의 차이가 있을까? 자, 이런 분석을 하고 싶어요. 성별, 흡연, 여부별로 팁의 차이가 있을까? 그룹을 몇 개로 묶어주면 될까요? 우선 성별이 남성, 여성, 흡연 여부가 yes하고 no 이렇게 있죠. 성별이 여성과 남성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흡연 여부가 yes하고 no가 있었죠. 그럼 카테고리 전부 몇 개 나올까요? 카테고리가 여성이면서 흡연, 여성이면서 비흡연, 남성이면서 흡연, 남성이면서 비흡연. 카테고리 전부 4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4개 카테고리별로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룹 바이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룹 바이만. 약간 제가 사용하시는 방법 모르겠다 그러면 문서를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을 때 by라고 하는 부분에 레이블 이름이 올 수도 있지만 레이블들의 리스트가 와도 된다라고 문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볼까요? 팁스 그룹을 묶어줍니다. 그룹을 묶어주고요. 파라미터는 by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되는데 문서를 좀 보죠. 문서를 아까 다시 한번 좀 보여줄게요. 그룹 by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룹 by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자, 이게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인데 by에 쓸 수 있는 거는 매핑, 펑션, 레이블 또는 레이블들의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리스트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리스트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성별. 그죠? 또 하나는 흡연, 여부별 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별, 흡연, 여부별이라고 돼서 female, yes, female, no. 그 다음에 male, yes, male, no.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 팁 컬럼에 무슨 값? 평균값. 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원하는 결과가 맞아요. 남성 흡연자, 남성 비흡연자, 그 다음에 여성 흡연자, 여성 비흡연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뭘까요? 나와 있는 숫자는 팁들의 평균입니다. 평균. 남성 같은 경우에는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팁을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줬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팁을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넘겨주시는 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여기 출력된 모습 보시면 출력된 모습은 데이터 타입이 시리즈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시리즈예요. 맞아요. 이거 1차원 데이터입니다. 시리즈예요. 시리즈인데 독특하게도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인덱스예요. male yes, male no, female yes, female no. 이게 뭐냐면 로우 인덱스예요. 로우 인덱스. 이렇게 로우의 인덱스가 2단계로 될 수가 있어요. 2단계. 여러분들 아마 엑셀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엑셀 파일 뭐 얼마나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요. 표 만드실 때 이렇게 표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여기 이거 뭐예요? 셀 합치기 하죠. 셀 합치기. 엑셀을 셀 병합, 셀 병합. 그런 식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의 형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2단계의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인덱스를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요. 인덱스를 2단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2단계의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고 이 제일 끝에 있는 여기가 이게 values예요. values. 그래서 이렇게 2단계의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티 레벨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 레벨 인덱스. 그래서 그룹 바이는 그룹을 묶어주는 컬럼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멀티 레벨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를 만들어줍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결과가 잘 나오느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성별, 요일별 이런 것도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만 더. 성별, 요일별 팁의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묶어주시면 돼요.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이 성별이라고 하는 기준과 그 다음에 요일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룹을 묶은 다음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시고 그 컬럼에 무엇을 계산하자? 평균을 계산하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일이 4개가 있었고요. 성별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성별은 남성, 여성 2개 있었죠. 요일은 목, 금, 토, 일 4개 있었죠. 그럼 카테고리가 전부 8개의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8개의 카테고리 맞죠? 그렇죠? 우선 크게 남성과 여성이라고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안에서는 다시 요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집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8개의 카테고리. 각각의 값들을 보면 남성 일요일이 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도 일요일이 팁이 많죠. 그러니까 성별보다는 오히려 요일적인 그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